나만 알고 싶은 강의 핵심 개념 쏙쏙 통합사회를 맡은 박보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5단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경제 파트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진짜 개념만 쏙쏙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라면서 여러분이 우리 EBS에서 나온 통합사회 문제집 좋은 거 되게 많거든. 또는 기출문제들 에서 찾아서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역 절대우위론하고 비교우위론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 특히 비교우위론에서 기회비용 계산하는 거,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하는 거야. 한 나라 안에서 하는 거지, 한 나라 안에서. 그래서 쌀을 생산하면 포기하는 거 옷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옷을 생산하면 포기하는 건 쌀로 표시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5단원 경제 파트. 쭉 이렇게 떠올려봐. 01에서 했던 거, 2에서 했던 거, 2에서 했던 거 보죠. 시장 실패였어. 그리고 네 번째, 자산 관리로 넘어왔습니다. 자산. 뭐 재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산의 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거 왜 관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소비해. 소비는 평생에 걸쳐서 해요. 하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거,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종 금융상품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1번 이 자산 관리의 원칙입니다. 자산 관리의 원칙 3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의 원칙 3가지 살펴볼 거고 반드시 시험 문제로 출제될 거야. 그 다음에 금융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생활은 무엇이냐면 금전을 융통하는 일. 이게 금융생활이야. 금전을 융통하는 일. 돈을. 그러면 돈을 어떻게 융통할 수 있을까?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째. 금융상품의 유형품들을 살펴볼 건데요. 2학년 경제의 수능 문제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금융상품의 유형.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금.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경제교육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의미,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잘 출제되고 있고요. 통합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산관리의 원칙하고 그리고 예금, 주식,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산관리의 원칙이야.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진짜 이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 이거 안전해요? 이거 원금 안 잃어요? 그치. 뭐냐면 이게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아직 주식 투자 안 해보고 모의 주식 투자 이런 건 해볼 수가 있죠. 그거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에서 잃는 경험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경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대신 왜 주식 투자를 해요? 이거 몇 배 수익을 올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산관리의 원칙 2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익성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둘은 서로 반대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은 게 안전하기까지 하면 다 그거 하면 되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안전한 대신 수익성이 낮은 것이고 수익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 위험 요소도 함께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는 상충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동성 또는 황금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이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재산이 어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데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땅 갖고 있어. 집 갖고 있어. 얘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어렵겠지.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 바로 이런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가장 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은 어때요?
여러분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가지고 있죠? 예, 이런 건 쉽게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산 투자.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말하거든요. 안전성만 고려해서 이런 상품에 들어두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수익성만 고려해서 하다 보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히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게 돼서 성인이 돼서 직장을 얻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주식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예금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돼요. 예. 그리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도 좀 들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분산 투자라고 말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원칙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안전성이 높다라고 말해요. 예금은 안전성이 높고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거는 개념으로 외우고 하는 게 아니죠. 경험에서 많이 들었던 거니까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입니다. 예금. 예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요구하면 지불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요구불예금이라고 말합니다. 요구불예금. 그래서 보통 자유롭게 입출금이 막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건 보통 어떤 용도로? 자금 보관 용도로. 그래서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파트 관리비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신용카드비도 나가고 보관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요구불예금.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별로 높지 않겠지, 그치? 네. 그래서 예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무엇이냐면 이자 수익이거든요. 이자 수익인데, 근데 요구불예금은 그 이자 정도가 낮을 거야. 자,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 동안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기간을 맡겨두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지. 근데 2년 동안 넣기로 했는데 1년 만에 그걸 해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금을 잃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약속된 이자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원금이 보전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저축성 예금에는 그것까지도 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기 적금하고 정기 예금이 있어요. 이제 헷갈리지 말자. 네. 적금, 이 적자가 뭐야? 쌓을 적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목돈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20만 원씩 저금해야지. 네, 20만 원씩 쌓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은행 가서 20만 원 적금 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만 원씩 2년을 들면 480만 원을 넣는 거지. 그치? 480만 원을 넣고 이자랑 해서 얼마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기 적금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목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예금은요. 그렇게 이제 500만 원을 만들었어. 1000만 원을 만들었어.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지?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금을 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하는 돈을 맡겨두는 거죠. 2년 동안 맡길게. 1년 동안 맡길게. 이자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적금하고 예금의 차이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금,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을 기대한다. 근데 요구불예금의 이자 수익은 정말 낮고요. 예, 저축성 예금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정도가 좀 이자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 주식. 자, 주식 진짜 많이 들었는데 주식이 뭘까? 기업이 사업자금의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네, 제가 엄청난 뭐 인공지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막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을 뽑아서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회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지금 현재는 이런 규모지만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투자금을 받고 이제 그 증권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짜 큰 회사들 주식 있잖아.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야. 투자자가 된 거야. 주주가 된 거야. 주주가. 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자본금이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람이 많아진 거거든. 따라서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성장하면 이익이 나면 그거 나눠서 함께 나눠 갖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배당 수익이라고 말합니다. 이익이 나면, 왜냐면 내가 그 회사의 투자자니까, 주주니까. 이익이 나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배당 수익. 근데 손해가 나면요? 우주와 함께. 그래서 원금 상실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안전성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 배당 수익이다. 배당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식하면 어떤 수익만 생각하냐면 이거 시세 차익만 생각하거든. S전자 주식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 얼마 남았어, 이게 시세 차익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S전자 주식을 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야. 이익이 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채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나,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이. 자 여러분 기업은 사업 자금,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사채라고 말해. 이 채가 뭐냐면 빚채자야. 빚채자. 빚을 내는 거야. 돈을 빌려오는 거지. 채권은 뭐겠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쳐봐요. 나중에 막 한 100만 원, 200만 원 큰 돈 빌려줬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이걸 갚을 거고 이자는 얼마로 할 거야 라고 차용증, 증서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채권도 그거예요.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얼마를 빌렸고 언제가 만기고 이자를 얼마를 해서 갚을게 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나 기업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예요. 근데 자, 차이점 뭐예요?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거지. 채권은요? 기업이 발행하는데 자, 채권은 정부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정부가요? 정부, 공공기관도 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도에서 무슨 이제 공원, 무슨 랜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자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도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국공채라고 말해요. 국공채. 네, 이렇게.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는 뭐냐면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고요. 채권은 기업이나 정부도 발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은 비교해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비교된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디? 기업이. 채권은 주식은 기업이. 채권도 기업이. 근데 차이점 뭐예요?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채권은 국공채. 정부나 공공기관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인데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해볼게요. 주식은 시세 차익.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근데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내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라서 이익이 나면 나눕니다. 배당 수익이라고 말했어요. 채권은요,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기대할 수 있지. 근데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채권도 역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기업에 제가 채권을 샀습니다. 채권 1,000만 원짜리 채권 이렇게 요 밑에 이자 5%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자 5% 이렇게 돼 있어. 이자를 지급을 약속하는 거야. 여기 잘 안 보인다. 그런데 말이죠. 은행 이자가 10%인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있어? 아니지. 얘를 팔아. 얘를 팔아.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채권이 더 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이 채권이 5% 이자를 주는데 실제 은행 이자가 1%인 거야. 그러면 은행에 이 돈 넣느니 이 채권 사러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짜리 채권이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 자체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시세 차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한번 문제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고객님의 현재 자산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금에 800만 원 있고요. 주식 300주, 900만 원 상당, 그리고 900만 원 상당의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번 기업. 예금이 배당금이야? 예금이 이자지, 이자. 배당금은 누구 거예요? 주식. 니은 주식 이자 수익 없죠. 배당금이거나 시세 차익이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어디겠어요?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고 말하는 거. 예금에 대해서 예금. 디귿 아니죠. 채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니은에 비해서 안전성이. 그렇죠. 정답 4번 고르시면 되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니은은 디귿.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네. 채권과 예금이 만기가 존재하죠.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기타 금융 자산으로 무엇이 있냐면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펀드라고 말합니다. 펀드. 예, 펀드는 이제 전문가가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이런 거야. 이런 회사에서 100억을 모으겠습니다. 100억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은요, 우리나라 대기업 A사의 주식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IT 관련 기업 CDE사 주식도 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기업도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막 이렇게 뭔가 상품을 막 설명하죠. 그러면 박범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한 100만 원 넣고 우리 감독님은 1억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펀드가 조성되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그걸 이렇게 받는 거지. 전문가가 운영을 합니다. 이건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니까 여기도 떨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를 수도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운용하는 이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여기도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막 금융위기야. 모든 투자된 상품이 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투자된 주식이나 뭐 이런 그래서 가격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하는 건 보험입니다. 보험. 네, 그렇죠? 보험이고요. 노후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거, 이 연금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늙고 그랬을 때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잖아. 근데 뭐하죠? 평생 돈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바로 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면 예금에도 넣고 주식 투자도 관심이 생기고 펀드도 하고 보험도 하고 연금도 하고 이렇게 되게 돼요. 예, 이게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 자산관리의 원칙,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있었고요. 대표적인 금융상품, 예금, 주식, 특히 주식하고 채권 잘 비교해 놓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5단원이 끝났습니다. 5단원 경제 파트에 중요한 개념들 많았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19강에서 또 홈런 치러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9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